일본에는 각 지역마다 전해져 오는 전설 혹은 풍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이나 가파 같은 요괴부터 시작해 키사라기 역 같은 지옥으로 가는 전철 등 여러 미신들이 존재하죠.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에는 그저 재미로 듣는 취급이지만 정말 미신으로 생각하고 끝내기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선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규슈의 한 지방에선 귀문이 열린 마을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한 가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한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이 말하는 뒷에스구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규슈의 지방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다. 임시지만 내가 살았던 지역을 S구, 산을 경계로 반대편 지역을 뒷 S구라고 부르겠다. 뒷부분이라는 게 안 좋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남자아이 A군이 실종되었다. A군은 뒷 S구 출신이지만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고 내 친구였었다. 1학년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다. 하지만 A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는데 학교에서 나만 보면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운 채 주먹을 휘둘렀다. 하물며 주위에선 아무도 A를 말려주지 않았기에 필사적으로 그만두라고 부탁했지만 폭행은 계속되었다. 그 녀석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띄어지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괴롭힘에 지쳐 있었기에 제발 평생 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다. 그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주변에 그 누구도 대화를 해주지 않았고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A가 학교를 안 나온 지 3주째 되던 날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고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선생님은 A군을 괴롭히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며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나는 이게 정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굳었고 얼핏 보기엔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A는 내가 무서워서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일단 알았으니 돌아가 보라고 했다. 뭔가 이상했다.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폭행을 하는 A도 그렇고 내가 무서워서 학교에 나오는 걸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들은 선생님의 반응까지 전부 정상은 아닌 듯 했다. A가 사이코패스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그 다음 날부턴 나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가더라도 결국엔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그렇게 등교를 거부하던 중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다. 집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고자 난간대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자전거 주차장 쪽을 내려다봤다. 바닥엔 기괴하게 뒤틀린 사람이 누워있었고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나선형으로 된 비상 계단 쪽에서 누군가 바닥을 보며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쪽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 사람은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옷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람일 거라는 게 느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신호음인 띵 하는 소리가 났기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저기에 있다. 아마 있었을 거다. 아니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울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기에 그 뒤로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께 기절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말했지만 전부 잊고 약도 잘 먹으라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부모님과 의사는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뒤로도 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었다. 그리고 A가 생각났다. 그 놈만 아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 쿵하는 소리에 부탁하자라는 정신나간 생각까지 하게 됐고 허공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이 소리의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제발 A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다음날 더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건 부모님께 눈치도 보였기에 결국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약한 생각이지만 적응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점심시간에 조퇴를 하고 싶다고 말하니 선생님도 별말 없이 허락해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특강 시간에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강의를 했던 아저씨를 만났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어서 다가가 인사하려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본 후부터 표정이나 행동이 이상해졌다. 평범하게 인사를 했는데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놈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피해망상을 폭발시키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경전 같은 것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뭐야?
하고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또 이전에 거리는 말을 했고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때렸다. 변명 같지만 정신이 이상해져서 때리는 것의 옳고 그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짜증난 감정에 몸을 실었던 것 같다. 그 아저씨가 웅크리고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그 아저씨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더니 너였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순간 소름이 돋아 몸이 굳어버렸고 귓가에서 이명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 기괴하게 뒤틀린 남자가 피를 흘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아저씨에게 있는 힘껏 얻어맞고 또 다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땐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 누군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기에 방 밖으로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순간 정신줄을 놓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아버지가 붙잡았고 어머니는 그런 내 뺨을 때리면서 너도 정신 차리고 말 좀 들어라 라고 했다. 왠지 모르게 부모님께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 붙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겉옷을 챙겨 나가려 했다. 외투를 입으려는 순간 팔 부분에 내 손이 아닌 다른 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앉아있던 아저씨가 달려와 옷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경전 같은 걸 외치며 밟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두 손을 합장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는 정말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싶었다. 몇 분 후 사태가 조금 진정되자 우린 거실에 모여 앉았고 그 아저씨는 연신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입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경을 외웠던 거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왜 뒷에스구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다들 모른다는 눈치를 주자 말을 이어갔다. 이 지역은 인종차별이나 외부인이 모여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뒷에스구의 역사가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귀문이라 하여 영혼들이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대부분 영감이 있었지만 결국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나왔다. 오래전에 아저씨네 집안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그게 주변으로 전염되면서 마을 주변까지 이상해졌고 결국 다른 구역과 차별을 받게 되면서 뒷에스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내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도 귀신이 보이면서부터였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붙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보통은 여유를 잃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빙의된 자를 때리면 도망간다는 말과 함께 옆에 있던 가방에서 목탁을 꺼냈다.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듯이 경을 반복하며 말하기 시작했고 몇 번 손뼉을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괜찮다는 말과 함께 너한테 떨어졌을 거라고 했다. 별로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정말 몇 일 동안은 괜찮은 듯 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젠 끝났다라는 안도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문제는 또다시 찾아왔다. A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다. 애가 가출을 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놓여 있었고 종이 아랫부분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이다. 무섭고 또 화나기도 했다. 대체 왜 아직도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기에 이젠 신경조차 쓰지 말자고 생각했다. 애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게 꿈이었다는 조금 부끄러운 해프닝이었지만 그날이 A가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날이었다는 걸 뒤늦게 듣게 되었다. 유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였고 유서 부분엔 나한테 보내는 편지도 같이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미안, 정말 미안했어. 아마 우리 집안은 머리가 좀 이상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 우리 가문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너를 때린 건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 다음날 밤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 손에 끌려 A의 장례식에 가게 되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어야 할 부분에 붓으로 쓰여진 A의 이름이 팻말에 빽빽히 붙여 있었고 그 끝에 친척들은 웃고 있었다. A의 아버지가 말하길 사진을 놓으면 얼굴이 변형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는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A가 가출할 때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친구한테 그놈이 씌여 있었는데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어. 아저씨가 그놈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나한테 온 것 같아. 근데 아빠는 못 쫓아낼 거고 엄마 집에 갔다 오려고 가는 길에 그놈이 따라오면 다른 데로 갔다 올게 라고 써 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이상한 행동을 한 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A가 날 괴롭힌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도 대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